오예! 25만원 터졌다! 라오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덴의 기초, 길드 시스템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과연 에덴에서는 길드와 연맹, 어떤 것이 다르고 어떻게 길드를 만들며 진행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에덴 맵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는 12번 맵이고요. 자, 현재 잠시 뒤에 이 소규모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구조물들, 이런 마을이라던가 게이트 또는 수도, 마지막으로 월드센터까지 이렇게 각종 구조물들 점령하는 것과 이렇게 패드 설치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길드 시스템에 관련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길드는요, 이렇게 에덴 메뉴를 열고요. 길드를 누르면 이렇게 길드의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우선 현재 보면 인원이 100명이 넘죠. 보통 기본 연맹은 최대가 100명인데 길드는 최대 200명까지. 현재 길드 레벨 25인데 이 길드 레벨에 비례하여 최대 200명까지 자동으로 올라요. 길드 레벨이 오를수록 자동으로 최대 인원수가 증가합니다. 자, 우선 길드 여러가지 보면 길드에게 기부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면 이제 물자 있죠. 이 자원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길드 포인트를 올려서 길드 경험치죠. 길드 경험치를 올려서 길드 레벨업을 하는 건데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엄청나게 기부를 해봐도 이거를 1밀리언을 기부해도 경험치는 고작 2167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 경험치를 빨리 오리는 법은 타일작을 열심히 하시고 구조물을 열심히 점령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길드는 점령도에 의해서 랭킹이 가려져요. 이 에덴의 시스템은 보통 보시면 보상이 있죠. 이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기존에 하시던 혼돈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혼돈은 랭킹 순위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덴은 이 길드의 총 점령도에 의한 점수, 지금 보시면 보상 조건, 이게 1등 보상이에요. 길드 총 점령도 20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2000 이상 길드는 모두 다 동일한 1등 보상을 받습니다. 산술적으로, 이론상 점수 2000 이상은 총 3개의 길드가 가질 수 있고요. 현재 에덴 맵은 총 점수가 약 7800점 정도 됩니다. 모든 구조물과 모든 거를 점령을 다 했을 때, 점수를 다 따졌을 때 길드 점령도는 최대 7800점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점으로 나누면 3개 정도밖에 안 되죠. 4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이 점수들을 서로 어느 정도 정하고, 서로 위치를 정하고 월드센터 누가 먹을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각 서버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당연히 구조물도 레벨별로 점수가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소규모 마을 1레벨이죠. 점령도는 15를 올려줘요. 그리고 자원 생산량 0.5% 추가시켜줍니다. 이 자원 생산량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자원들 있죠. 이 자원을 생산하는 이 시간당 생산량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길드 정보에 보시면 길드 정보를 누르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 현재 마을 점령 개수, 그리고 맵에서 현재 저희 위치인데 맵에서 중앙지역 이 월드센터 쪽으로 갈수록 점점 타일이 강력해지며 게이트와 여러가지 점수들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같은 소규모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레벨 2짜리죠. 자, 점령도는 20입니다. 자원 생산량도 1%고요.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요. 그리고 길드는 연맹과 다르게 알포는 단 2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길드에서 보시면 연맹원 누르면 4등급 보이시죠? 알포는 단 2명, 길드장은 1명, 그리고 R3도 단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은 알포랑 길드장밖에 없어요. 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점령한 구조물에 대해서 알포와 길드장은 쉴드를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점령한 곳이죠. 마을에서 기능을 누르시고
보호막 보이시나요? 네. 보호막을 쓰고 적용을 누르면 2시간 동안 에너지 공급 시간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차징을 합니다. 2시간 동안 충전을 하고 그 뒤로부터 2시간 뒤부터 8시간 동안 보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길드 간의 합병 또는 길드 이전에 대해서 이게 제가 지난 시즌에 저희도 엄청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헷갈리는 점도 많고 기존의 혼돈에서는 소위 말하면 땅 따먹기, 그죠? 혼돈의 기본 땅 따먹기를 했더라면 에덴은 땅 따먹기의 확장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에덴 맵이 좀 다르죠? 평소에 보시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많은 색깔들이 존재하고 실제 지도처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이 선이 각 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각 섹터, 말 그대로 지역. 지금 보시면 녹색이 저희 길드예요. 각 길드별로 이렇게 색깔이 배정됩니다. 물론 비슷한 색상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길드별로 이렇게 구조물들에 대한 색상을 통해서 우리가 저 길드가 저기에 지금 이렇게 퍼져 있구나, 이쪽 길드는 여기에 퍼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저희가 녹색인데 저희 출발 지점은 이 구역입니다. 지금 마우스로 따라가는 이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쪽에 와 있죠. 오른쪽 구역에 와 있어요.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이에요. 에덴이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 10일 정도 됩니다. 10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옆 동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 게이트 3레벨. 게이트 3레벨을 통과를 해서 저희는 이 게이트를 먹은 후에 지금 보시면 우측 108km 지점에 제가 있죠? 먹은 후에 타일을 지금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제가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초기에는 이쪽에 타일 연결도 할 수 없고 게이트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 10일 동안, 시작 후 10일 동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에덴이 땅 따먹기의 확장판이냐?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정말 절묘한 표현을 찾았습니다. 자, 예전에 그 중세시대로 넘어가면 굳이 중세시대 아니라도 현대시대, 19세기 또는 20세기 초반 이럴 때 식민지라는 개념이 있죠.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길드가, 우리 길드가 이 지역에서 출발을 했다. 이 구역에서, 이 섹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섹터에 있는 사람은 저희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처음에 그래서 에덴 시작 2주 전에 같은 연맹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같은 연맹원은 무조건 같은 섹터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이 시작한 섹터에서 만들어진 길드는 어느 길드든 가입이 가능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타 지역 섹터에서 출발한 길드는, 타 지역 섹터에서 생성된 길드는 일단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민지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옆에 섹터로 넘어와 있죠. 옆에 섹터로 넘어와서 이곳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곳의 마을을 점령함으로써 이곳은 우리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한국인이 쉽게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나가서 그곳에 이민을 간다 해도 그 나라 국적을 얻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나라로 그냥 이동만 해가지고는 그 나라의 국적, 소속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국이 예를 들어서 일본을 침략했어. 그래서 식민지화 시켰어. 일본 사람 한국 국적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국적을 일본을 삭제시키고 우리로 편입시킵니다. 다 포함시켜버려요. 흡수시켜버려요. 에덴이 비슷한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길드가 마을을 점령하는 순간 이 옆에 저희가 점령한 마을이 있는 이 섹터에 출발한 사람들 있죠. 이 섹터에서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 길드에 가입이 돼요. 반대로 저희는 이쪽 길드에 가입이 안 돼요. 똑같이 이쪽의 길드 또한 저희 섹터로 넘어와서, 저희 구역으로 넘어와서 마을을 하나 점령해야 저희 쪽에서도 가입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해서 5만 가지 별짓을 다 했어요. 저희는 지난 시즌 저희와 저 꾸야와 같이 에덴을 즐기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는 저희 동맹 길드가 127서버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쪽을 뚫고 하필 여기에 적대시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뚫고 정말 두드려 맞아가면서 막 이 벽을 타고 길길이 해가지고 내려와서 저희 건너와서 마을을 먹어서 저희랑 합병을 했어요. 근데 웃긴 건 저희는 그때 당시에 우리의 주 적이랑 현재 위치랑 똑같아요. 이 경계선을 타고 양측으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하기엔 너무 피해가 크죠. 127 서버의 주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립적이면서 뭐 말 그대로 싸우면 싸우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길드가 있었기 때문에 127 서버에서 이동하는 거로 결정해서 127 서버에서 이동하는 동안 온갖 오해를 해요. 왜냐면 이 섹터에 있던 사람들이 127 서버에서 여기를 쳐들어오니까 사실 쳐들어온 게 아니죠. 우린 그냥 구석으로 지나가려고 한 건데 쳐들어온 셈이 된 거죠.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뭐냐, 왜 우리 땅으로 넘어와갖고 왜 침공을 하냐, 싸우자 뭐 이러면서 뭐 온갖. 그때 당시에 지금 뭐 굳이 싸울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와가지고 서로 합병하는 게 지금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합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원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인원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양측의 인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몇 개의 연맹이 합쳐진 하나의 길드를 구성하고 있었고 127 서버 또한 몇 개의 연맹을 하나로 구성해서 길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거대한 하나의 길드가 되면서 이제 서브 길드라 그러죠. 추가적으로 한 개, 두 개 이렇게 길드를 더 생성해서 각 길드의 임무와 이 역량에 맞춰진 멤버들을 구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고 넘어왔어요. 어머 웬걸, 우리는 그쪽에 가입이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인원들이 우리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죠. 저희도 그쪽에 마을을 점령을 한 개 이상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양측에서 서로 멤버를 주고받으려면 양측이 서로의 구역에 마을 하나씩을 잡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가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을을 먹었는데 다음 전쟁 때 마을을 뺏겼어. 갑자기 가입이 안 돼요. 그 마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입을 다 받을 때까지. 정말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사태까지 왔느냐, 에덴 막바지, 거의 막바지에 와서 길드가 다 구성이 됐고요. 그때 동안 저희는 맵을 반대로 이렇게 위로 해서 이쪽으로 반대로 한 바퀴 돌아왔어요. 우리의 주 적을 양쪽에서 포위하면서 중앙에서 이제 타 또 길드와 외교적인 부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희 정말 세계일주 아닙니까? 세계일주. 정말 피곤했어요. 뭐 눈 뜨면 타일 막 100개씩 이어야 돼, 무조건. 그날 눈 뜨면 타일 100개씩 연결해야 돼. 자기 전에 다 버리고. 무수한 수십 개의 성들이 자기 전에 타일 다 버리고 일어나면 타일 100개씩 깔고. 이게 맵이 기존에 하시던 혼돈과 일반 그 자기 본 서브에 최강왕국 하시던 맵 크기랑 전혀 다릅니다. 에덴의 맵 크기는 훨씬 커요.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왔다는 거는 뭐 이 오래된 서버에서 에덴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섹터 2개, 하나, 둘, 이 2개만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쪽은 121 서버였죠, 그 당시에. 이쪽에서 출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마을이 이제 저희 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가입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이 소위 말한 나고자, 이런 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각 연맹의 알포들과 연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드에는 길드 나름의 알포와 길드장이 존재하고요. 각 연맹장과 알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각종 의견들이 빗발치기 시작해요. 정말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딱 중심을 잡고 이거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요. 길드 하나에 200명이지만 거기에 딸려진 서브 길드까지 포함해서 인원들을 합치면 정말 500명 이상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간에 서로 얽히고 설키고 흩어지고 중간에 연결이 끊기고, 아시다시피 같은 길드가 아니면 가입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내가 길내다가 갑자기 뭐가 길드에 뭐 이렇게 해갖고 가입이 안 돼갖고 나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한 거죠. 준비를 하냐고 길 내놓고 뭐 이런 이동 위치, 패드 설치 다 해놨는데 어머 갑자기 길드 가입이 안 돼. 망한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이번 에덴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걸 다시 챙겨야 돼서 중간중간 다시 되돌아가고, 저희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여기쯤 왔을 때예요. 여기쯤.
지금 현재 요쪽 있죠?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끊겨갖고 연맹 하나가 낙오될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다시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쪽에 타일을 보유하고 있는 그 연맹이 우리 길드에 가입이 안 되면 우리는 그쪽 타일을 탈 수가 없어요. 그죠?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요 우측 방향에 아직 남겨져 있던 타일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건물들이나 이런 거를 중간중간 다 점령을 해놨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또 타일을 이어서 그 사람들을 가입받으러 그 사람들이 있는 위치로 가서 또 마을을 하나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받고 다시 이 사람들은 또 이게 여기서 이 정도 거리면 정말 1000km 이상 돼요. 이 정도 거리면 한 1500km 나올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거를 행군을 보내면 뭐 행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 가속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에덴은 그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용도 못 쓰고 행군 가속도 안 됩니다. 행군 가는 동안 심지어 본 서버로 나갈 수도 없어요. 에덴 맵에서 나가지지도 않아요. 진짜 행군 보내고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저녁 때 술자리가 있었는데 타일 이렇게 행군 보내서 깔아놓고 술 먹다 말고 중간에 도착한 거 확인해서 패드 설치 눌러놓고 다시 술자리에 합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에덴이 조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길드에 누군가 다른 섹터의 연맹 또는 사람들이 가입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가입을 받는 사람. 받는 쪽에서 가입하려는 지원자가 시작한 위치에 가서 거기 건물을 먹어야 지원자가 가입이 돼요. 저희가 지금 여기 이 보라색과 저희 이 녹색이죠. 저희가 녹색, 보라색. 두 길드가 지금 합병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게이트 3레벨이 열리자마자 건너와서 이 마을을 먹고 이제 합병하는 사람들끼리 각종 길드 탈퇴와 이동이 금요일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길드는 한번 가입했다가 탈퇴하면 24시간 동안 대기 시간이 있어요. 재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냥 혼자 뻘짓을 하다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드의 관계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외교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점 사전에 지금 에덴 곧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나 이제 그 180, 190대, 200대 이제 200 넘어가는 서버들도 이제 막 혼돈이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가 아닌가요? 그쪽에?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그쪽에 혼돈을 플레이하고 와서 특별히 또 생각이 나서 그분들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에덴을 바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한국인들이 200여 명이 넘게 계시고 뭐 상당히 많이 플레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이런 게 어디 공략이나 뭐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게임 내 설명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정말 번역 이런 개쓰레 차마 방송에서 표현할 수 없는 용어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에덴의 기초는 그렇습니다. 길드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시즌 보상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세 가지 보상을 전부 다 중복해서 줍니다. 개인 성과는 말 그대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뭐 공여를 했는지 이 게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개인 성과를 올리기 가장 좋은 건 퀘스트예요. 이렇게 퀘스트를 깨면 개인 성과 포인트를 주거든요. 그게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 성과 15,000점, 이게 만점, 15,000점 쉬워 보이죠? 정말 에덴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15,000점은 거의 달성하기 힘들고요. 만점 정도는 적당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길드의 이 외교 시스템, 이거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또 영상, 자꾸 제가 한 영상의 모든 거를 자꾸 설명하면 영상을 하나밖에 안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별로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야 이 영상 저 영상 계속 이어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영상을 많이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설명을 나눠서 드립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메일이 있어요. 길드 전체 메일 이렇게 보면 제가 보낸 메일들이 있죠. 이게 연맹이랑 다른 게 그냥 무턱대고 R4나 R5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R4랑 R5 합쳐서, 그러니까 길드장이랑 R4 합쳐서 단 3개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각자 3개씩이 아니에요. 통틀어서 누군가가 3번 보내면 내 메일이 안 가요. 나도 R4인데. 미치죠? 그러니까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길드의 운영진끼리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점들, 이런 사소한 팁들, 이거 정말 저희 처음에 몰라서 고생 엄청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생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고생은
안 하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제 에덴 들어가시는 분들 정확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길드 시스템은 이 정도 되고요. 길드 포인트, 점령도에 의한 포인트 관리 잘 하시고 대체적으로 외교가 중요합니다. 혼돈에도 외교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지만 에덴은 정말 저를 이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에 어떻게 보면 작은 브레인으로 키워주신 우리 15서버의 아발론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에덴은 외교다. 네. 그리고 많은 인터뷰를 하신 분들께서 지금 인터뷰 영상이 아직 업로드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에덴의 외교에 대해서 에덴에 플레이해보신 분들, 인터뷰하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정말 뼈저리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외교의 중요성을 그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자, 외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드 포인트 점령도 이것에 대해서 외교를 통해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고요. 무조건 싸우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처럼 싸움이 너무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저희 에덴은 아니 이건 뭐 어디 무슨 노벨 평화상 줘야 돼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지금 옆에도 보면 저희랑 뭐 친한 애도 아니거든요. 저는 심지어 얘네 연맹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움이 안 일어나요. 네, 전부 다 지금 저희랑 또 안 싸우려고 하고 지금 다 피해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원래 저희 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저희와 이제 합병을 통해 같이 공존하기로. 왜냐면 이게 저희 적이 원래 128서버와 126서버인데 126서버는 애초에는 원래 동맹이었어요. 제가 시즌 2 때 121, 127, 135, 126 해가지고 근데 이제 127은 그때 혼돈이 조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121, 135, 126이 같은 조라 서로 맞춰갖고 소위 말하는 1, 2, 3등 노나먹기 이걸 제가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121서버 황제였으니까 외교적으로 제가 이제 입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1서버 분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나름 내부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제가 그 121서버에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대외적으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외교 채널 통해서 열심히 소통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친구들 태반이었는데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뭐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하루에 10명, 20명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잘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2 때 저희는 정말 잘 지나갔어요. 저희 연맹은 이게 국가 간의 동맹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연맹 간으로만 제가 딱 끊어놨어요. 121서버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고 정말 소위 말해서 사람 환장하게 했던 온갖 해적질과 반기를 들고 온 뻘짓을 많이 했던 이런 적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연맹 단위로다가 이렇게 제가 동맹을 딱 해놨어요. 어차피 혼돈은 연맹이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에덴도 물론 그렇지만 에덴은 더 그래요. 혼돈보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는데 이제 시즌 3이 들어가면서 127, 128 이렇게 다 만난 거예요. 저희는 원래 127서버랑은 뭐 애초부터 영원한 동맹이었죠. 시즌 1 때만 서로 조금 잘 모른 상태로 시작했지. 시즌 1 때는 저는 127서버에 빌런님이시죠. 지금은 게임 접으셔서 안 하시는데 빌런님께 많이 맞고 다니고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때는 이제 서로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즌 2부터 잘 됐었는데 시즌 3 들어와서 원래 저희의 주 적은 128서버예요. 지금 채팅창이 안 나오는구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친구도 121서버 친구인데요. 128로 이민을 갔죠. 그리고 연맹. 저희의 완전 주적이에요. 이 연맹. 이 친구도 저희한테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근데 왜 우리 길드에 있냐? 이 친구도 맵이 갈린 거예요. 자기네 연맹하고 자기하고 맵이 갈렸어요. 맵이 다른 맵이 됐다고. 그랬는데 뭐 오랜 친분도 있고 사실 저 친구가 그나마 저희 적들 중에는 121서버에서 내부의 적들 중에는 사람 구실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 친구를 받아주게 된 거죠. 저 친구는 나름 그래도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자기 연맹에 대한 비난조차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감수하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리더로서의 이런 덕목을 몇 가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121서버 있을 때 저희가 121서버 후반부 때는 저희가 그때 121서버 서식한 시기 때 역사의 후반부에는 이 역사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네요. 하여튼 후반부 때는 저 친구를 저희의 적 연맹의 수장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뭐 꼼수를 부려서 뒤로 수작을 부려서 뭐 나름 쿠데타를 일으켜서 니네 수장 받고 이게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걔네 싹 쓸어버린 다음에 걔네 연맹 야 대장 나와. 너 우리한테 쓸렸잖아. 너 이제 네가 대장으로서의 뭐 이런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니네 대장을 바꿔. 휴전하고 싶어? 그만 싸우고 싶어? 네가 대장 자리 물러나. 그리고 누구 추천하겠어? 자, 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국이 그 중동 지역의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뭐 어쨌든 간에 초반에는 저희가 정말 게릴라전하고 소규모로 했지만 후반부에는 이게 제가 나중에 또 이 에피소드로 들려드릴 내용입니다만 후반부에는 오히려 저희가 인원도 많고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까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국처럼 갑질을 했죠, 제가. 거기서 야 니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친구 이제 지목을 하면서 네가 그 연맹의 R5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휴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가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결국엔 안 됐어요.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그쪽이 와해됐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민들을 갖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꾸 이야기가 3점포로 빠지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즌 3이 넘어왔는데 저희의 적들 처음에는 126과 128이 뭐 나쁜 사이 아니었어요, 서로. 근데 완전한 동맹은 아니고 저희랑은 완전한 동맹이에요. 시즌 2부터 너무나도 서로 잘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135로 이민으로 왔죠. 135랑 126이 자연스럽게 동맹 구도가 일단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127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126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제가 막 별의별 짓 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채팅 기록을 참 마음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오만 가지 짓을 다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128이 개입을 합니다. 126 내부에서도 두루두루 친하면 좋지라는 부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 우리 이제 128이랑 만났으니까 128이랑 가야지 하는 부류도 있었고요. 뭐 그랬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뭐 티격태격하고 그때 당시에 또 시즌 2가 끝나고 시즌 3이 되면서 126 서버로 대거의 인원이 몰렸어요. 이민을 확 가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거대해졌죠. 그러면서 그곳을 통솔하던 친구도 자기의 통솔력에 한계가 오기 시작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 와중에 저희는 제가 너무 사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127 서버 니네 128 좋아 다 좋아. 우리 127 무조건 끌어안을 거야. 우리는 이거는 너희랑 싸우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어. 단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싸울 필요는 없잖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즌 2 때부터 너무 잘 지냈고 잘해왔기 때문에 좋아. 니네도 니네 128이랑 알아서 같이 해. 뭐 상관없다 이거야. 우린 127이랑 또 하면 되니까. 단 조건을 걸자. 만약에 맵에서 좀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127 대 128이 붙는다. 니네 128 도와주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된 거예요. 저희랑 이제 협의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유리하게 만들었어요. 126은 128 싸움에 개입할 수 없는데 127 싸움에는 우리 135는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결국에 만듭니다. 정말 대박이죠. 128 고립시키기, 소위 말해서 128 고립시키기 이거였거든요. 완전 이거는 꼼수 없이 정말 오픈된 뭐라 그러죠? 그 정당한 방법과 정확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서로 간의 협의와 이런 걸 이끌어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무슨 사람들 뭐 얘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선동해라 뭐해라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전혀. 딱 수장들끼리 모여서 외교관이죠. 외교의 대장들끼리 딱 모여서 서로 딱 그리고 길드장이란다. 연맹장이죠. 그때 당시에 연맹장한테 허가 딱 받아서 인가까지 다 받아가고 좋아 우리 됐어. 그러고 혼돈이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타이작을 해요. 그러면서 127 서버랑 야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시즌 2 때 못 만나. 얼마나 가슴 아파. 시즌 1 때 일 끝나고 그렇게 자 시즌 2 오면 잘해보자 했는데 서로 다른 조가 돼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128이랑 맨날 싸우고 있는데 이런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잘 만나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또 작전 준비하고 뭐 다 하고 다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다른 서버 있죠. 124도 있고 123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강력한 서버들이 몇 군데 존재했습니다. 그쪽에 선포로 준비를 다 해놓고 세팅을 다 해놨어요. 사람들한테도 이제 공지를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선포에 실패를 합니다. 첫날. 와. 근데 아무도 우리한테 선포를 안 하네. 우와, 더 미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혼돈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선포를 당하지도 않고 선포에 실패하면 결국에는 연맹 아이템 있죠. 이 스톤을 사용해서 랜덤으로 강제 선포하는 기능이 있어요.
혼돈의 선전포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저 스톤 10,000개를 사용해서 이 혼돈은 선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든요. 제가 이거는 다음 혼돈 공략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한적인데 그 제한 범위를 넘어서게 선포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게 있는데 그걸로 보통 하거든요. 선포를. 그건 뭐 그게 무한정 무조건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눌렀는데 문제는 그거 누른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예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126 서버에 선포가 들어갑니다. 동맹인데 와 근데 이게 상이 그렇게 오해로 출발된 이 사소한 정말 단순한 오해로 출발된 그게 중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동맹을 깨놔요. 그렇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신 블루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선 굉장히 호탕하세요. 같은 한국분들도 계시고 127 서버와 또 오랜 2년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블루님과 그쪽 간에 무언가 이런 그 커넥션 이전에 저와 127 서버의 이런 그 오랜 인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주신 거죠. 저랑 블루님이랑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 전에 127 서버랑 저랑은 이미 유대관계가 있었고 제가 뭐 하고 있는 거를 블루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블루님 이하 저희 연맹원들이 감수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때 당시에 1대1로 126이랑 붙으면 지금도 빡시지만 그때 당시에 압살이거든요. 왜냐면 많은 인원이 126으로 다 이민을 가버렸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붙으면 100% 깨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연맹원들 만장일치로 블루님이 딱 잘라버려요. 동맹 없던 걸로 해. 그냥 공격해. 불과 한 10몇 분 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선전포고하고 10몇 분 만에 탁탁탁 정리를 딱 해갖고 블루님이 선포를 딱 해. 그냥 공격해도 돼. 공격 신나게 털어버립니다. 저희가 그날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이제 막 털면서도 한편으로는 와 이거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2시간 동안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난 에덴까지 첫 에덴까지 그 관계가 이어오면서 저희의 적이 되었었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126 서버랑은 완전한 주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친한 친구들끼리는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제가 정보를 퍼다 날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소한 잡담이죠.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저희 블루님도 친한 친구분들 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계셔요. 굉장히 오래된 서버분들께 도움을 요청했을 당시에 128 서버에 저희가 엄청 막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28 서버 황제 혼자 이 9레벨 병사가 있었어요. 전부 다 8레벨 병사였어요. 시절이 정말 오랜 옛날이네요. 최강왕국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128 서버가 저희 왕자전에 개입해서 해방 놓은 게 이유가 저희의 적 연맹 있죠. 같은 121 서버의 적 연맹. 그 연맹이 128 서버에 이제 사전에 작전을 짠 거예요. 몰래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겪고 나니까 정말 게임이 정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게 저는 이 왕자를 뺏기고자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내전 때문에 우리 서버 내전 때문에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얘들이 한국인 무시해 때려줘 이런 거는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전 중이고 뭐 정말 팽팽한 과정에서 자존심이잖아요. 왕자 대신 먹어줘. 이게 자존심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열이 받은 만큼 받았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한국인들 단톡방을 알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억울한 제 심정을 10분 이해하시고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셔서 다음 주에 또 심지어 운 좋게 최강한국 이거를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된 서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곰팅님 혼자서 모든 공격을 막아내신 정말 대단하신 정말 당시에는 정말 제 눈에는 와 저렇게도 싸움이 되는 혼자서 막 30명 40명 오는데 뭐 넌 누군데 그냥 나는 난데 뭐 네 맘대로 해 딱 서 있으면 아무도 이 왕좌의 변화가 없어요. 무수한 군단이 행군을 해서 공격하는데 그 변화가 없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곰팅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걔들이 저렇게
자기 친구들 불러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스갯소리로 그 현재 63서버이신 흑태자님과 그때 곰팅님이 대화 도중에 아직도 기억나네요. 이 얘기를 하세요. 야, 쟤네한테는 쟤네들이 친구 뭐 형 불러왔으면 우리는 그 형의 할아버지 불러왔다고 그런 얘기 하라고 할 정도로 아 정말 귀여웠죠. 그때는 그분들한테 128서버는 정말 깜찍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로 128이랑은 저희랑은 정말 사이가 완전 적대적인데 어쨌든 지금 뭐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126이랑은 뭐 이게 화해하고자 하시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은 현재 이번 에덴에서 서로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그리고 현재 길드 구성 자체가 적대적이거나 뭔가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6이랑 다시 한번 뭐 적당히 우리 가자. 굳이 뭐 피곤하게 서로 힘 뺄 일 뭐 있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의 주 적을 만나기를 굉장히 바랬지만 그분들 지금 127서버한테 지금 완전 쪼그라들어갖고 구석에 짜그라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127서버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가 128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구석에 그냥 못 나오게 그냥 아주 바리케이트로 그냥 쳐버리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곧 마을 점령이 시작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길드 관련된 팁들과 제가 뭐 뜻하지 않게 원래 계획은 간단하게 뭐 한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간단한 길드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 길드 가입 관련 문제 이 식민지 개념 이거 꼭 잊지 마시라고 이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썰을 풀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 여러가지 에피소드 제 영상들마다 야금야금 한 편, 두 편 이렇게 등장하게 될 그리고 여지껏 몇 가지 제가 썰을 풀어 드렸는데 참 저희 121서버 출신 한국분들은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더 많으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에피소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간중간 혹시 방송 제 영상 시청하시다가 지루하시지 않도록 제가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들 던져 드릴게요.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길드 시스템과 에덴의 맵 그리고 지역, 섹터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거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잘 준비하셔서 좋은 출발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이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홍보 좀 부탁드려요. 열심히 찾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겠지? 네.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게 곧 이벤트 합니다. 구독자 관련 이벤트. 지금 현재 구독자가 200명을 돌파했어요. 와, 정말 빠릅니다. 전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빠르고요. 제가 공략을 낼 겁니다. 구독자 1000명 돌파 동시에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구독자 수를 오픈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1000명부터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머지 않았어요. 아직 멀었나? 이제 200명인데 골치 아픕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